네, 안녕하세요. 수학고민상담소 천쌤에게 물어보셈. 금주에도 궁금한 점 질문해 주신 부분들 방송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내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에도 방송을 했는데요. 혹시 왜 안 하지? 하셨던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제가 그 휴대폰 조작의 실수로 지난주 방송은 제 개인 계정에서 하지 않고 저희 회사 계정에서 방송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질문도 회사 계정으로 더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는 제 개인 계정으로 방송을 하고 끝날 때도 한번 안내를 해드릴 텐데, 다음 주부터는 이게 그래도 저희 회사의 어떤 그 일로서 제가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회사 계정에서 라이브 방송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혹시 회사 계정을 모르시는 분이 있으시면 계정이 그냥 검색해도 나올 거긴 한데 이렇게 되어 있는 계정이거든요. 그래서 회사 계정 쪽에 보시면 이제 저는 사실 뭐 자전거 탔습니다. 뭐 이런 거 올리고, 그리고 따풀 이제 곧 나와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올리긴 하는데 조금 더 공식적인 정보들, 이런 부분들은 요 계정에서 많이 이루어지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따라하면 풀리는 초등수학 5, 6학년 과정은 11월 말에 출간 예정입니다. 지금 한참 일을 하고 있고, 미리 받아보고 피드백 주실 객원연구원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객원연구원 신청에 관련하여 아는 분께 전화도 받았습니다. 어제 전화 받아서 객원연구원 아는 분이 신청하셨는데 어릴 때부터 원리셈 풀고 있었고 지금 4학년이라서 4학년 따풀도 풀고 있는데 5학년 객원연구원 꼭 되고 싶다고 이렇게 좀 부탁을 받는 일도 있었는데요. 22일까지 신청이니까 책이 궁금하신 분들은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늘 상담에 관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이 참 어려운 사연인데요. 초1 남아입니다. 3학년 1학기 기본과정 교재 다르게 하여 2번 돌았고요. 2학년 2학기 심화 교과샘 3학년 2학기 하고 있습니다. 1031 인문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자, 3학년 1학기 기본과정 2번 했고요. 2학년 2학기 심화 교과샘으로 연산이니까 3학년 2학기, 그러니까 되게 체계적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초1 남자아이예요. 초1 남자아이인데 2-2 심화를 하고 있고요. 3-1 개념을 하고 있고요. 3-2는 교과샘으로 연산을 하고 있어요. 이거 교과샘이고, 이거는 2개 출판사의 개념서. 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되게 체계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뒷부분에 말씀을 해주시는데, 잠깐만요. 조명을 좀 조절할게요. 조금 밝은 것 같아서. 네. 큰 차이가 없네요. 네. 요렇게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체계적으로 하고 계시다 싶어서 봤더니 학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원장님이시랍니다. 네. 학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원장님이 내 아이, 네, 원장님의 아이를 요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하세요. 아무래도 심화는 문제가 꼬아져 있는 부분이 많은데 아직 1학년이라서 문제를 이해하고 푸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자꾸 싸우게 되니까 3학년 심화는 좀 더 이따가 시키는 게 좋을까요? 그런데 제 아이를 가르치려니 참 여러 가지로 힘드네요. 기대가 있다 보니 실망도 있고 학원에 보낼까 그것도 고민 중입니다. 선생님 생각 너무 듣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 요렇게 상담드리는 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정말 허심탄회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자식에 대한 교육관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어릴 때,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의 학습에 대해서는
정말 놀아주기만 했습니다. 수학으로 많이 놀아줬어요. 제가 수학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수학에 대한 소재들이 되게 많고, 영재교육원 상담에 대한 질문은 뒷부분에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사연이 많진 않아서 시간이 날 것 같습니다. 뒷부분에 질문 시간에 질문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컨텐츠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예전 영재교육원에 보면 활동성 문제 이런 것들도 되게 많았고, 그 다음에 사고력 관련해서 교육을 해왔기 때문에 또 아이들과 놀이하듯이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 저희 아이들은 제가 해준 거라고는 보드게임 엄청 많이 하고, 정말 보드게임 많이 했어요. 정말 많이 하고, 그래서 가족 문화가 모여서 게임하는 문화가 되게 발달해 있었어요. 그리고 차에서도 정말 뭐 명절 같은데 7시간씩 서로 퀴즈 내고 문제 내고 맞추고 뭐 이렇게 아이들과 놀아줬었거든요.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저는 사실은,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꼼꼼하게 이끌어서 아이들을 만들 자신이 없었어요. 수학을 잘 몰라서가 아니라, 정서적으로나, 특히 저희 큰아이는 자기 고집이 굉장히 강하게 있는 아이였고, 그렇게 틀에 맞춰서 교육하는 걸, 따르는 걸 너무너무 못하는 아이였어요. 그리고 아빠가 봐주려고 하면 되게 힘들어하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학습에 관한 것은 학원에 보냈습니다. 참 마음 편하더라고요. 네, 물론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아이들 어릴 때는 소마 연구소장이었다 보니까 소마에 보냈어요. 근데 꼭 소마를 보내고 싶어서 소마를 남들에게도 추천할 수 있어서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제가 일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보냈고요. 저도 옆에 다른 사고력 학원도 보내보고 싶었어요. 솔직한 아빠의 마음으로. 근데 그럴 수가 없었죠. 만약에 보냈다가 소마의 연구소장 아들이 저기 사고력을 보낸대 이러면 이제 난리 날 거잖아요. 대치동에서. 예,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했고, 못했다 뭐 이런 것보다 한 가지 프로그램을 꾸준하게 배우는 힘, 이게 저는 이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큰아이 같은 경우는 7살 때부터 초등학교 4학년까지 소마 프로그램을 다 마쳤고요. 저희 작은아이 같은 경우는 1학년까지 6세 후반부터 7세 1학년까지 소마 학원을 다녔었습니다. 예, 다녔고, 왜 1학년까지만 다녔었나 좀 사연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사연 주신 분도 학원 원장님이시니까 커리큘럼에 대한 고민은 아니실 것 같아요. 아이를 이끄는 데 있어서 초1이고 선행을 충분히 시키고 싶고, 선행을 충분히 했을 때 나중에 가질 수 있는 힘, 여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알고 계시고, 아이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할 것이고, 네, 하니까 이렇게 이제 가르치실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아이들을 하드캐리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아빠를 닮아서 고집이 엄청 세요. 특히 큰아이. 그리고 둘째 같은 경우도 그렇다 할지라도 제가 꼼꼼하게 아이를 가르치고 제가 하드캐리할 자신이 없었어요. 지금 여기 칠판의 소개는 초1 남자입니다. 네, 요거는 일단 삭제하고.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학원 교육을 계속 시켰었죠. 계속 시키다가 작은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직접 가르쳤습니다. 4학년, 5학년 때도 제가 직접 가르치진 않고 제가 운영하는 학원에 보냈어요. 그래서 학원에서 공부를 했어요. 4학년, 5학년도. 다른 선생님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6학년이 될 때 제가 한 1년 정도, 6학년이 되고 나서 1년 정도 가르쳤는데, 1년 정도 가르친 이유는 뭔가 학원에 가기 전에 수학에 대한 체계를 좀 내가 잡아주고, 그리고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케어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판단으로 작은 아이를 제가 가르쳤어요. 근데 이게 정말 하드캐리 하기 위해서 제가 가르친 게 아니고요. 아이가 수학에 대해서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존감도 높여주고, 그 다음에 실제로 수학을 얘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가능성이 있고 한지를 객관적으로 좀 보기 위해서 직접 1년 정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1년 정도 가르치면서 지금 지나서 보면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1년 동안 저희 아이를 가르치면서 가끔 여기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리는데 정말 못 푼다고 혼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숙제 안 해온 거 가지고는 많이 혼냈죠. 그게 아빠하고 공부하면서 엄마하고 공부하면서 큰 단점이에요. 여기도 나와 다음 사연에도 그런 얘기가 있는데, 초등 고학년이 되면서 학습량이 좀 충분해야 자신감도 붙고 실력도 올라가거든요. 수학은 공부를 충분하게 해야 올라갑니다. 얼마나 어려운 과목인가요? 그죠? 근데 막상 아빠하고 공부할 때는 막 신나서 하지만, 과제도 아빠 나 한 장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 숙제 더 내줘, 이렇게 얘기하지만 과제할 때는 그렇지 않죠. 이게 아빠다 보니까 혼내거나 뭐 서로 민망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적고, 아빠랑 친하니까 숙제하는 데 있어서 더디고 진도 나가는데도 좀 더디고 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아이를 가르치면서 분명히 그 시간이 되게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아이의 가능성을 보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많은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수학이, 저희 큰아이는 수학을 상당히 잘해요. 상당히 잘하는데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수학을 싫어하고 첫째만큼 잘하지는 못해. 뭐 아이 표현으로 아빠가 나한테 공부 가지고 칭찬해 준 적이 없잖아, 뭐 이런 아이였거든요. 근데 실제로 가르치면서 계속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잘하는 것들, 장점들을 찾아서 그걸 무한 칭찬해주고, 거봐, 너도 공부만 좀 하면 수학 잘할 수 있는 아이인데 왜 이렇게 수학은 어렵다고 하고 잘 못한다고 하고 그래. 그런 포인트가 저에게는 방정식의 활용, 함수의 활용을 굉장히 잘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얘가 수학에 자질이 없는 아이가 아니구나. 물론 수학을 아주 잘하게 태어난 아이는 아닌 것 같다라는 저의 이제 잣대는 있었지만, 공부를 하면 충분히 잘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엄청 칭찬들을 많이 해줬거든요. 그래서 공부가 끝나면 엄마한테 달려가서 정말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엄마, 아빠 미쳤나 봐. 나한테 2시간 내내 수학 잘한다고 칭찬을 나는 수학 잘 못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부모가 할 수 있는 학습에 대한 역할이 잘 티칭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그 역할도 있죠. 제가 그거를 자청해서 작은 아이에게 했었고, 그 다음에 작은 아이의 어떤 성품이나 이런 것들은 엄마 아빠가 조곤조곤 얘기하면 같이 얘기하고 뭐 이런 거였고, 큰 아이를 키우면서 작은 아이와의 차이가 뭐가 있었냐면, 큰 아이는 뭘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면 굉장히 괴로워하고 하는데, 반성하거나 미안하다고 하거나 이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둘째 아이는 지적을 하면 자기 혼자 곰곰이 생각해보고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을 했는지 엄마 아빠에게 찾아와서, 엄마 아빠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고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걸 4학년 때인가 한번 보고 깜짝 놀랐었어요. 얘는 저하고 소통이 되는 아이죠. 근데 큰아이는 자존감이 되게 세고 다른 사람의 생각들을 잘 읽을 줄 모르는 아이였다 보니까, 저도 좀 그런 성향이긴 합니다. 사실은 큰아이가 저하고 성격이 좀 비슷해요. 사회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내가 해보지 못한 경험에 대해서 나에게 대해서 조언을 해주거나 지적하거나 하는 부분을 잘 못 들어요. 큰아이 같은 경우는 자기가 수학을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아빠가 봐주려고 하거나 이런 걸 싫어합니다. 그냥 학원 보내달라고 해요. 아빠한테 많이 생활 속에서 지적받고 혼나기도 했고 좀 단호한 아빠였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이와는 그런 소통이 잘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기해 주시는 부분에서 일단은 학습적인 부분을 빼고 말씀을 드리면, 부모로서 학습적으로도 아이들에게 잘 해줄 수 있는 것은 관심을 많이 보이고
아이가 물어봤을 때 학원 가서 물어봐가 아니라 그래? 아빠도 한번 볼까? 엄마도 한번 볼까? 하고 아이에게 관심을 보여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실망도 있고 힘들다라고 하시니까 저는 가르치는 걸 직접 하시기보다 학원을 보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학원을 보내셔라. 이제 기대가 있고 실망도 있다 보니 학원을 보낼까 그것도 고민 중입니다. 선생님 생각 너무 듣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그래서 학원을 보내시고 아이에게 학습적인 정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관심을 보이고 이야기 들어주고 이야기해주고 이런 부분들로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3학년 심화나 1학년이 선행을 하면서 심화를 하는데 제일 고민되시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심화를 좀 더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선행을 나가는 게 좋을지 이런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요 시점에 학습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초1 남자이기 때문에 3-1, 3-1을 나가고 있다고 해서 3-1 심화를 하는 게 어렵다라고 느껴지시면 3-1 심화를 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여기에 더 많은 것들을 투자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라고 하면 꼭 교과 심화가 아니더라도 여기도 이제 1031 입문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1031이든 사고력이든 더 풍부하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어릴 때는 많이 해주고 그래서 일단 체력을 키워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체력을 키워주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1학년에서 3학년 심화를 들어간다고 하면 좀 이르잖아요. 예, 교과 선행으로는 일러요. 그래서 저는 여기 심화 쪽에서 더 사고력 쪽이나 이렇게 다양성을 더 추구하시는 게 지금 시기에는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선행이라는 게 초3 과정을 시작하면 정말 체계적으로 한 5달에 한 학기 또는 빠른 아이들은 4달에 한 학기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최고 심화를 포함해서 이 최고 심화라는 건 아이들의 수준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곧잘 하는 아이, 학습량이 좀 충분한 아이들은 최고 심화라고 하는 수준으로 이끌어 간다. 그렇게 해서 4-5달이 이렇게 계획적으로 탁탁탁탁 나갈 수 있어야 이 계획들이 의미 있는 계획이에요. 근데 지금 3학년 1학기에 심화를 막상 하려고 하니까 아이가 어려워할 게 보이고 힘들어할 게 보이고 이게 엄마로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끌어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시면 이미 저는 지나치게 빠른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보다 지금 지나치게 빠른 거다 뭐 이런 것보다 이쪽에 좀 집중하셔서 체력을 더 기르고 본격적인 교과를 착착착착 갈 수 있는 이 진도는 조금 뒤에 하셔도 되겠다. 제가 삼고 있는 기준은 2학년 2학기 3학년 들어가면서부터고 그리고 제가 아이들을 많이 가르쳐 봐서는 3학년 4학년 5학년 요때 아이들이 잘 만들어내면 많은 학습량도 소화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만들어낸다라는 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정서도 만들어 줘야 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엄마와 아이와의 관계 하나와 그 다음에 뒷부분에서 그 교육 자체에 대한 부분 구분해서 말씀드렸고요.